회사명은 주식회사 한라장식입니다. 인테리어 소품을 도소매하는 법인기업이라고 합니다. 회계기간은 6기가 되겠고요. 수행과제를 완성하고 평가 물음에 답해주세요. 실무생 첫 번째입니다. 기초정보관리의 이해. 첫 번째 문제는 거래처 등록 메뉴 가시면 되겠죠? 네, 거래처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대표자 명과 그리고 세금계산서 메일 주소를 수정해 달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입력된 내용이 누락이 됐대요.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수정하라고 합니다. 작년도 손익계산서군요. 작년도에는 당기였겠죠. 소모품비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480만원 그리고 법인세 등 금액이 틀렸죠. 500만원으로 고쳐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수행과제 두 번째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들어가셔가지고 처분 확정 일자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실무생 두 번째입니다. 거래자료 입력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서 영수증을 받았나 보죠. 영수증 수치 명세서를 작성하는 내용이 되겠죠. 첫 번째, 거래자료를 입력해주세요. 분계를 코딩해주세요. 내용 살펴봅시다. 영업부 회의에 필요한 간식을 구입했대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회의비라는 단어로 쓰라고 합니다.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변의 회의비 16만 5천 원이 되겠고요.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에 현금 16만 5천 원 해가지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1월 19일자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영수증 수치 명세서 작성을 하라고 합니다. 영수증 수치 명세서 언제 작성하죠? 3만원이 넘어갔을 때. 3만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적격 증빙서류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영수증을 받았어요. 가산세 대상이 되겠죠. 영수증 수치 명세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거래자를 입력해주세요. 분계를 코딩해주세요. 2월 15일자로 입력하라고 합니다. 본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차량을 등록하면서 법령에 의거해서 공채를 어쩔 수 없이 구입을 했군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이 빠져나갑니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에 현금 42만원이 빠져나가겠고요. 회사는 공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하고 있대요. 공채가 생겨났습니다. 왼쪽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은 시가를 쓰기로 했었죠. 공정가치 39만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금액은요, 차이가 나는 이 금액은 뭡니까? 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지출이죠. 부대 비용이라서 취득원가에 가산시켜야죠. 차량 운반구 가액에다가 더해 주셔야 되겠네요. 3만원을 더해 주시면 되겠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거래자를 입력해주세요. 분기를 코딩해주세요. 거래처 회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현금 영수 중이래요. 현금이 빠져나갑니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에 현금 쓰시면 되겠고요. 회사 입장에서 쓴 거, 비용의 발생 왼쪽 차변에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한 지출, 접대비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일반 전표에다가 4번 문제입니다. 거래자를 입력해주세요. 분계를 코딩해주세요.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7월 1일자입니다. 자료 1번은 상품 보관 창고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했대요. 보험증권. 보험에 대한 지출이구나.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분에 보험료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네, 90만원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료 2번은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네요. 신한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때문에 보통예금 90만원 해주시고 채권, 채무, 통장에 대해서 거래처 입력도 해주셔야 되겠죠. 5번 문제입니다. 거래자를 입력해주세요. 분계를 코딩해주세요. 주식회사 한국유통에 대한 외상 매입금이 있었대요. 외상으로 구입했으니까 갚아야 될 돈이죠. 갚아야 될 돈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했대요? 갚았대요. 됐어요? 부채의 감소, 빚이 줄어들었습니다. 부채의 감소는 왼쪽 차변에 외상 매입금 550만원 쓰시면 되겠고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네요.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때문에 보통예금 550만원 써주시면 되겠고 채무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 입력해 주시고 통장에 대해서도 거래처 코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실무 수행 세 번째입니다. 부가가치세. 첫 번째 문제는 과세 매출 자료라고 합니다. 과세 매출 11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물건값은 650만원, 부가세는 65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출했으니까 딴 오시면 되겠죠. 자료 설명 볼게요. 상품을 공급했대요. 상품을 팔았습니다. 상품 매출,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대변에 650만원, 부가세, 예수금. 자, 금액 받으신 거 쓰시면 되겠네요. 대금 중 65만원은 수표를 받았대요. 수표를 받으면 현금, 나머지 잔액은 다음 달 말일날 받기로 했대요. 외상으로 판매를 했군요. 외상 매출금 해가지고 코딩을 해 주시면 되겠죠. 전자세금에서 발행 및 내역 관리 메뉴 들어가셔가지고 발급하시고 전송까지 해주세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메인 매출자를 입력해 주세요. 분계를 코딩해 주세요. 자, 증빙 살펴보죠. 계산서 면세가 되겠고 매입이 되겠네요. 면세 매입이 되겠죠. 53번. 회계팀 사원에 부가가치세 실무 교육을 실시했대요. 교육훈련비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외상이네요. 주된 영업활동이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53번 면세 매입이 될 것이고요. 물건값은 90만원, 부가세는 없겠죠. 세금이 면제가 되니까요. 구입했으니까 딴딴 쓰시면 되겠네요. 교육훈련비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고, 주된 영업활동이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죠. 3번 문제입니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해주세요. 분계를 코딩해주세요. 증빙 세금 계산서니까 과세가 되겠고, 매출, 과세, 매출이 되겠네요. 11번 과세, 매출. 매장에서 사용 중인 공기청정기를 매각을 했대요. 취득 원가는 1000만원이고요. 감가상각 누계의 가치 감소된 부분 400만원. 그래서 지금의 가치는 600만원이죠. 600만원을 얼마에 판 것이에요? 500만원에 팔았네요. 손해가 났죠. 유형대상 처분 손실 100만원이 나와 주셔야 되겠죠. 11번 과세 매출이 되겠고요. 물건값 부가세 쓰시면 되겠죠. 그쵸? 네, 일단은 취득원가 없애버리고요. 비품 1000만원 없애버리고, 감가상각 누계 필요 없잖아요. 400만원 없애버리고요. 600만원짜리 공기청정기를 얼마에 팔았어요? 500만원에 팔았으니까 100만원만큼 손해가 날 거고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나머지 금액은 통장에 받았대요. 보통예금 해가지고 550만원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부가세가 붙잖아요. 그쵸? 딴딴 쓰시면 되겠죠. 4번 문제입니다. 메인 매출자를 입력해주세요. 분계를 코딩해주세요. 세금 계산서니까 과세 매입이 될 것 같은데, 과세 매입이 될 것 같은데, 내용 읽어보시면 불공사유인지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신규 매장 건설을 위해서 토지의 평탄화 작업을 했대요. 토지를 단단히 다지는 작업을 했대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래요. 토지의 취득 원가에 가산시키네요.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이네요. 불공제 사유가 되겠죠. 그쵸? 54번 불공으로 선택해 주셔야죠. 매입세 공제를 못 받게 되겠죠. 자, 51번 과세 매입이 아닙니다. 54번 불공사유가 되겠고요. 물건값 부가세 쓰시면 되겠고, 딴딴 쓰시면 되는데, 매입세 공제가 안 되니까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시키면 되겠죠.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이고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보통예금 1100만원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5번 문제입니다. 메인 매출자를 입력해 주세요. 카드가 되겠고요. 그리고 부가세가 있으니까 과세가 되겠죠. 카드 과세 매출이 되겠군요. 카드 과세 매출 17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물건값은 120만원, 부가세는 12만원이 되겠군요. 매출이니까 딴딴 쓰시면 되겠죠. 벽시계 상품을 개인 최혜진 씨한테 판매를 했대요. 상품 매출 수익의 발생 오른쪽 대변 부가세 예수금 바로 나오셔야 되겠고, 금액 받으신 거 쓰시면 되는데
매출채권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하래요. 네, 주된 영업활동 맞죠? 그리고 카드사한테 받아야 될 돈이죠. 육 번 문제입니다. 부가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처리 6월 30일 날 일반 전표를 참고하래요. 일반 전표 참고하시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부가세 예수금 오른쪽에 쫙 모여 있는 거 매출세액 왼쪽으로 떠넘겨주고 부가세 대급금 왼쪽에 쫙 쌓아 있는 거 오른쪽으로 넘겨주고 부가세 대급금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가지고 납부세액이 나오겠죠. 작이익이라고 해가지고 홈택스로 신고를 했나 보죠. 납부할 세금 얼마? 요 금액이 되겠군요. 요거를 어떻게 했대요? 납부하였다.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는 거 맞죠? 7월 25일 날 갚아야 될 의무가 사라지죠. 미지급 세금이 사라집니다.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신한은행 해가지고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고 세무서 네, 코딩하는 거 입력해 주시고 실무수행 네 번째입니다. 결산입니다. 수동결산, 자동결산. 첫 번째, 결산일 현재 정기 예금에 대해서, 통장에 대해서 기간 경과분, 기간이 지난 미수 이자, 아직 못 받은 이자를 어떻게 해달래요? 잡아달래요. 되세요? 여러분들 통장 가지고 계시면 이자 붙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못 받았대요. 근데 발생 주기에 의해서 잡아달래요. 되세요? 네,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때문에 이자 수익 해가지고 60만원 잡아주시면 되겠고 아직 못 받았습니다. 12월 31일자 미수금이 아니라 미수 수익 해주시면 되겠죠. 60만원 해가지고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동결산이 아닌 수동결산으로 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 요건 자동으로 할 수 있겠죠? 항상 나오는 내용이죠? 네. 결산자료 입력 메뉴 들어가신 다음에 엔터. 기말 상품 재고에다가 4,100만원 입력해 주시면 알아서 매출 원가가 계산이 되겠고요. 그리고 전표 추가 버튼 눌러가지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한 번입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약서 처분 확정 일자를 입력하래요. 단기분이 있고요. 전기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감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손잉제 순서대로 마감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평가 문제 11번입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를 들어가라고 합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합니다. 평가 문제 12번 문제입니다.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라고 합니다. 외상 매입금에 대해서 잔액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평가 문제 13번 문제입니다. 총계정 원장 조회하라고 합니다. 101번 현금에 대해서 출금된 오른쪽 대변의 금액. 그쵸? 출금이면 오른쪽 대변이죠.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14번 문제입니다. 학계 잔액 시상표를 조회하라고 합니다. 8월 말 미지급금의 잔액 금액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평가 문제 15번 문제입니다. 계정별 원장을 조회하라고 합니다. 9월 말 108번 외상 매출금의 잔액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평가 문제 16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를 조회하라고 합니다. 12월 말 미수수익의 잔액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17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단기 매매 증권 잔액은 얼마인가 계산해 주실 수 있겠고요. 18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구하라고 했어요. 장부금액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뺀게 그게 장부가액이죠. 장부가액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단어가 두 가지가 있겠죠. 네, 장부가액 두 개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평가 문제 19번 문제도 마찬가지 재무상태표에 12월 말일자로 2월 이익 잉여금 미처분 이익 잉여금의 잔액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 평가 문제 20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를 조회하라고 합니다. 당기에 발생한 상품 매출원가, 상품 매출원가의 금액은 얼마인가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평가 문제 21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를 조회하라고 합니다. 당기의 판매비와 관리비의 각각의 단어별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이 될 것이고요. 평가 문제 22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 조회. 당기에 발생한 영업의 수익 카테고리가 나왔어요. 금액 중 큰 계정 과목에 코드 번호를 기입하라고 합니다. 더블 클릭 눌러주시면 코드 번호가 나오게 되겠죠. 평가 문제 23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 조회하라고 합니다. 당기에 발생한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평가 문제 24번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라고 합니다. 이익이 예정 신고 기간이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7월부터 9월까지가 되겠고요. 9번 란에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평가 문제 25번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마찬가지로 이익이 예정 신고 기간이고요. 3번 란에 세액을 구하라고 합니다. 평가 문제 26번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익이 예정 신고 기간이고요. 16번 란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세액은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공급가액을 물어봤는지 세액을 물어봤는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평가 문제 27번 문제입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하라고 합니다. 7월부터 9월까지가 되겠죠. 전자 매출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에 세액을 물어봤습니다. 평가 문제 28번 문제입니다. 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하라고 합니다. 7월부터 9월까지가 되겠고요. 전자 매입 쪽입니다. 계산서의 공급가액, 물건값을 물어봤습니다. 평가 문제 29번 문제입니다. 예적금 현황 들어가셔가지고 12월 말일자로 잔액을 파악해 주시면 되겠네요. 평가 문제 30번 문제입니다. 영수증 수치 명세서 들어가셔가지고 가산세 대상 금액은 얼마인가 계산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평가 문제 회계정보 분석입니다. 31번 문제는 재무상태표를 조회하라고 합니다. 전기인지 당기인지 잘 보시고 전기의 부채, 전기의 자본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요거 계산해 주시면 정답은 1번이 될 것이네요. 32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를 조회하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전기인지 당기인지 잘 보시고요. 전기의 유동자산, 전기의 유동부채 해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